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또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상황.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가 떠오른다. 또 문재인, 이재명 등 민주진영 학살을 목표로 한다고 반발하면서 검찰 수사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사를 제대로 하는데 특검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부터 차례로 들어보시죠.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치 검찰의 칼날, 언론 탄압, 종북몰이의 공안 통치는 정치 계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국회 시정연설이 열리는 25일까지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맨손도 부족해 이제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민생 현장에선 곡소리가 나는데도 주권자인 국민의 삶은 뒷전인 채 윤석열 정권은 방약 무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SNS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대표를 욕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그들이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겠냐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가 죄를 덮으려는 신의 악수라고 깎아내리며 거듭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실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향해 내일 예정된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히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다. 이런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시정연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면 시정연설을 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되는 건 아닌지 또 앞으로의 예산 정국에도 찬바람이 부는 건 아닌지 조은지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에 코로나 추경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손을 맞잡으며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5달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내일 시정연설은 반쪽으로 냉랭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XX라는 표현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뽀삐에 대한 정면 부정인 것이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순순히 응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화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무려 700조 가까운 정부 예산이 어떤 철학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는지를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도 국회법은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나날이 격화하는 전국 속에 윤석열 정부가 짠 예산안의 첫 단추 시정연설부터 이처럼 가시밭길인데 살림살이 내용도 편행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출범 5달 만에 내놓은 새 로고 CI의 핵심을 용산 집무실로 내세울 만큼 용산 이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용산 시대의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 포기한 영빈관 신축 등 청와대 이전에 따른 후속 예산을 두고 여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한국판 뉴딜 사업 등도 대폭 삭감돼 민주당은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갈등은 갈수록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친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내부 분열 분위기도 일으키는데요. 이 틈을 노리는 걸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쯤에서 그만하라. 이러면서 리더십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었던 서른 의원은 예견했다. 민주당 소장파였던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친이재명계 위주인 지도부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예단에 따른 입장들이 함부로 표명되어서 당내 분란을 야기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럴 때냐는 겁니다. 검찰 독재와 이런 신공안 정국에 맞서 모두가 일치 단결하고 그다음에 함께 싸워서 이겨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커다란 균열과 갈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민주당 내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놓칠 리 없는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다. 민주당은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라면서 연일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심해지는 만큼 여론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는 보수단체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진보단체 집회가 이렇게 서울 도심을 둘로 쪼갰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어떠신가요?